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5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시는 계속 과제 리뷰 할 거고요. 지금 천장도 캐드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수한 거 같이 한번 봤다면 이번에는 좀 제안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안서 중에서도 천장도 관련된 거로 먼저 얘기를 하고요. 조명기구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제안서 작성한 거 보니까 노출 천장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도 알맞게 많이 잘 골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그래도 열심히 들었구나,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몇몇 학생들이 아직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아마 뭐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넣은 학생들도 100% 이해해서 넣은 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천장도 계획이 있어서 평면도처럼 이렇게 손 스케치로 조금 계획안을 잡았던 게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인면도도 마찬가지고요. 계획을 그냥 바로 캐드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손 스케치나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거쳐서 그걸 캐드로 분명히 옮겼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제안서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어, 지금 분명히 이렇게 손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요. 손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밑에 평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도면만 그려져 있어요. 그쵸? 여기에 뭐 테이블도 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매장에 디스플레이 테이블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평면도를 꺼내놓고 여기다 등기구 배치를 했으면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기구 배치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제안서를 그냥 만들기 위한 그런 스케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면도를 일단 출력을 하나 해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뭐 마카라든지 플러스펜 이용해서 등기구 배치를 잡아본 그 다음에 이제 등기구 배치뿐만이 아니고 천장에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은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등기구를 쓸지에 대한 게 도면과 함께 표기된 거는 알아보기 쉬워서 좋았으나 여기 스케치 자체는 평면 레이아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한번 보면 되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제출한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장도 제출하는 주에는 천장도만 이렇게 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어, 지금 요거는 제가 일부만 캡처했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천장도가 제가 이거 줌밋을 처음 사용했더니 조금 다루는 게 어려운데 지금 천장도 계획에 관련된 게 지금 파워포인트 시트 14번부터 시작이 되죠. 이런 식으로 평면도 제일 처음에 그 평면 계획했던 거 전체적인 디자인 기획, 평면 계획, 그 다음에 천장도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그냥 덧붙여져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천장 내는 주에는 이렇게 천장만 내고 그쵸? 평면 내는 주에는 뭐 평면만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면도 여기 천장도 뒤에 붙어서 같이 내용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주차에 해당되는 파워포인트만 만들어서 낸 사람들은 이번에 인면도 낼 때는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쭉 다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등기구 계획이 조금 잘못돼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는 건데 등 너무 예쁘죠. 등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지금 우리 같이 노출 천장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는 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펜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랙에서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살짝 늘어뜨려서 이렇게 테이블 위로 맞춰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뭐 테이블 위에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트랙이랑 펜던트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트랙이랑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여기에 이제 선이 있어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트랙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직부 형태 타입은 이렇게 선 연결해서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입등 사용 불가능하고요. 꼭 펜던트 줄 달린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매입등 계획을 많이 해놨는데 이런 매입등은 천장이 노출 천장일 때는 불가능. 여기 사진 넣어놓은 것처럼 천장하고 슬라브 사이에 공간이 있을 때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등기구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 위에 뭐 큰 거는 한 5, 6cm 정도, 작은 거는 3, 4cm 정도 이렇게 기구가 다 달려 있어요. 속에. 이게 천장 속에 지금 숨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거 등기구 자체는 높이를 갖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노출 천장에는 못 달아요. 이게 구멍을 천장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뚫어 놓고 여기다 끼우고 클립을 탁 끼워 놓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입등 형태는 지금 노출 천장 상태에서는 힘들다는 거 설치하기. 그래서 이런 매입등 계획은 다 힘들어요. 이런 스포트라이트는 다 가능하고요. 여기 그 전선 트랙 위에 요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매입등은 천장을 전부 다 마감을 해놓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지금 이런 매입등을 23개나 계획을 해놨는데 분명히 천장도는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매입등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설치 불가능. 이런 거. 매입등 23개를 전부 다 직부등 형태로 바꿔야 돼요. 네. 직부등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잠깐만요. 직부등 형태로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직부등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런 직부등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방등이에요. 방등. 방에 여러분들 방에 이렇게 붙어있는 등 있죠. 요거는 트랙 위에 설치하기가 조금은 힘들고 사이즈도 방등이다 보니까 확인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름이 굉장히 한 60cm 이렇게 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매장 쪽에 쭈루룩 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을 선택한 학생들도 다른 등으로 계획안을 좀 교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제안서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선장도 조명 계획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LT010, LT02, LT03, LT04가 어떤 등인지 펜던트, 매입등, 스포트 뭐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그쵸? 도면에서 어떤 등이 LT01이고 LT0인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옆에 평면도, 천장도를 하나 놓고 거기에서 LT01 부분, LT02 부분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주고 등기구를 옆에 사진으로 같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약간 모범 사례로 두 가지 정도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요. 어, 여기 잘했어요. 도면이고 이 부분이 펜던트다. LT01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LT01이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이 등 옆에 어떤 게 LT01인지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조명기구 옆에다가 LT01이라고 파워포인트 상에서 조금 글씨를 추가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펜던트 등이고 LT01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LT03은 어떤 거고 LT04는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좀 표현을 해놨어요. 도면을 넣고 등기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추가로 등기구의 번호를 따로 잘 보이게 넣어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직부등은 설치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는데 얘도 트랙 위에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트랙 위에 달렸을 때 각도 조절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각도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등기구 계획을 했는데 아쉬운 건 이제 도면이 하나 빠져 있다는 거. 도면이 LT01이 어떤 파트고 LT02가 어디 들어가고 그 도면에 어떤 뭐 범례를 넣든지 색깔을 넣어서 같이 첨부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3차 시 수업 때 한번 보여주기는 할 건데요. 이게 어떤 디스크립션이 다 있는 거예요. 색깔은 어떻고 사이즈는 어떻고 그 다음에 어디서 공급을 해주고 어디 위치에 달 건지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마 이렇게 계획한 거 보니까 다른 수업 시간에 마감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한번 해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하는 거는 굉장히 파워포인트 제안서 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신에 키플랜처럼 천장도가 하나 같이 들어가서 천장도랑 같이 맞물려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이거는 한 학생이 넣어놨는데 재밌어서 넣었어요.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서 이런 조명 와 재밌다 좋은 거 찾았다 이랬는데 여기 안타깝게 술 안 파는 카페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 동아리 활동할 때거나 아니면은 뭐 주점 같은 거 계획할 일이 있을 때 재미있게 한번 써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정말 실제 맥주잔과 실제 소주잔 이용해서 등기구로 이제 제작한 그런 조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찾아놨길래 여기는 지금 못 쓰잖아요. 그쵸? 여기 좀 카페다 보니까 어울리는 조명은 요 위에 거 정도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정말 레일에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아이디어로 한번 재미로 제작을 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저기 그 생맥주 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타공만 해서 램프랑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포인트 제안서 제안서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벌써부터 표지 디자인까지 다 되어 있고 레이아웃까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학생도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제가 일단 내용만 착착착 얹어 놓고 중간고사 직전에 제안서 디자인을 하면 된다고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냥 흰 바탕에 내용만 쭉 정리해 놓은 학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컬러링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한 2주밖에 안 남거든요. 8주 차에는 과제 제출하고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남아요. 이번 주 5주 빼고 나면은. 그래서 슬슬 제안서 정리를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당연히 표지 디자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점 겸 카페에 네이밍이 돼야 되겠죠. 이름을 정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는 디자인 컨셉들, 운영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왜 또 이런 네이밍을 했는지에 대한 베이스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뭐 한 학생은 이름을 다원 길섭이라고 해서 카페 이름을 정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다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길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이름을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까지 지금 넣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계획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뭐 배경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도면으로 그린 게 들어가야 돼요. 손도면을 이렇게 자대고 그린 형태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러프하게 스케치한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조닝이라든지 서큘레이션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평면, 천장, 인면에 아이디어 스케치 형식으로 꼭 손 스케치를 다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손 스케치들. 분명히 이런 과정이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고쳐지면서 지금의 이제 캐드 도면이 나왔을 텐데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게 한 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캐드 과목이긴 하지만 도면 컬러링까지 다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3D 컷만 추가해서 포트폴리오에 아예 그냥
한 파트를 이걸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이왕 이렇게 힘들여서 과제한 거 전부 다 정리할 그런 시간을 따로 두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 주차마다 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 스케치 과정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면, 뭐 조닝, 서큘레이션, 스케치 한데 다 넣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아무리 크게 출력을 해봤자 A3예요. A3에 이 모든 거를 다 담는 것보다는 페이지 수를 늘려서 뭐 동선은 동선대로, 조닝은 조닝대로, 그 다음에 손 스케치는 손 스케치대로 도면을 아주 크게 넣어주고 그 옆에 추가로 설명을 같이 넣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PDF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생 버전이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워터마크처럼 마크가 뜨거든요. 이거는 크롭으로 다 잘라버릴 수 있죠. 그래서 크롭으로 글씨 같은 거 없애고 깨끗하게 넣어주면 좋고요. PPT에는 굳이 도면 틀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도면 틀 없이 도면만 깨끗하게 들어가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수선 빼줬는데 치수선 빠져도 괜찮아요. 여기 어떤 컨셉이나 디자인 계획을 설명할 때는 굳이 치수선은 안 보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치수선 없이 해도 되고 도면 틀은 빠지는 게 더 구성하는데 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치들 어떤 방법이든 좋지만 이런 스케치들 넣어주고 이렇게 옐로 페이퍼에 스케치한 거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조금 색상 조정만 해주면은 여기 뒤에 노란 배경 조금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만 하얗게 보이니까 아마 구성할 때는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운영 계획이라든지 고객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은 사람도 있고 안 넣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이 인명까지 모든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많이 어디서 했는지 뭐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조금 이제 훈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 니즈, 운영 계획 이런 거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재밌어서 하나 넣었는데 운영 계획. 운영 계획은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전부 다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동떨어진 컨셉으로 잡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거 되게 좋은 그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제품을 얼마 이상 구매할 경우에 아메리카노 뭐 얼마를 제공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계획할 수 있는데 여기 아름다운 가게들 많이 안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물건이 싸요. 뭐 개당 뭐 1,000원 이하짜리도 많고요. 몇천 원짜리 물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2만 원 정도를 구매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거를 하나 사거나 아니면 여러 개를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판매하는 금액대 같은 거에 대한 조사도 좀 같이 한번 하고 아마 여기 커피 같은 것도 굉장히 좀 금액이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운영 계획,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같이 불경기 상황에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략도 같이 세워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카페랑 그 매장이랑 같이 운영할 때 많이들 생각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넣었고요. 이제 과제 업로드 이 클래스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간 맞춰서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차가 갈수록 이제 각 반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A반 같은 경우가 과제 미제출이 조금 더 많아요. 지금 확인해 보면 B반 같은 경우에는 한 3명 정도 과제 지금 아직 못 내고 있고요. A반 같은 경우에는 한 5명에서 7명 사이 왔다 갔다 못 내고 있는데 전체 학생 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 내에 꼭 뭐 제출을 못하니까 지금 이 클래스에는 기한 내에 제출을 못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과제를 제출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 뭐 캐드2 다시 듣기도 되게 귀찮을 과목이어서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내도 되니까 과제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메일 줄 테니까 그쪽으로 과제 몰아서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게 수강도 안 듣는 학생들은 지금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사이 되는 한 차시당 길게 지금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달아 듣기도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이게 인코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해상도가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릴 때는 용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해상도 같은 게 많이 깨져서 나중에 막 확대해서 캡처해서 본다 그래도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래도 지금 아직 그 한 4분의 1밖에 수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제 기한 늦어갖고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 기한 내에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과제를 받다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건데 그쵸? 첫 시간에 정말 강조했던 건데 파일 이름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파일 이름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지금 캡처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이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분명히 날짜와 자기 학번과 이름이 들어가고 그게 뭐 평면도인지 천정도 캡처인지 그쵸? PPT인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제 낼때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내용을 쓸 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본인이 어디를 고쳤고 어디가 미비하니까 체크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이런 내용을 써주면은 제가 그 부분을 더 꼼꼼히 체크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과제 뭐 올리고 수행하면서 어려운 거 있었던 부분들도 같이 내용을 써주면은 제가 다음 동영상 강의 준비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같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내용들.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캐드 하는 게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용도 지금 어렵고 몇 번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본이 너무 흐려서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저는 얼추 다 보여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화면을 최대한 크게 잡은 다음에 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한번 캡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 했는지 내용을 적어주면은 그 부분 위주로 보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어디를 고쳤는지 지금 조명 위치도 바꾸고 천장도 이미지도 첨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주면은 제가 그걸 읽고 과제를 체크하면은 훨씬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과제만 달랑 올리지 말고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거 부연 설명을 좀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정말 과제 질의가 많이 오거든요. 과제하면서 진행담 많이 오는데 그거 내용 조금 정리해 보면은 PPT에 첨부하는 도면은 캐드를 캡처한 도면을 넣으면 안 돼요. 캐드를 캡처한 도면을 절대 넣으면 안 되고 PDF 파일로 넣어야 됩니다. PDF 파일로 넣어서 꼭 블랙 앤 화이트. 나중에는 우리가 컬러링 하게 되면은 컬러링한 도면으로 바뀌겠죠. 컬러링한 도면이 되겠죠.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지죠. 될 거고 그 다음에 평면도 계획에서 인면도까지 계속 내용을 추가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아까 사례 보여준 것처럼 천정도 제출하는 날은 천정도, 인면도 제출하는 날은 인면도에 관련된 PPT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앞에부터 계속 내용만 뒤에 추가해갖고 제출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인면 디자인 하면서 뭔가 조금 안 맞아서 평면도나 천장 수정해야 되는데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대신에 인면도에서 디자인 바뀌었다고 인면만 고치고 평면 천장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되돌아가서 평면이랑 천장 디자인 변경이 필요하면은 그 부분을 같이 수정해서 평면, 천장, 인면이 동일하게만 수정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실수하는 게 인면 그리다가 뭐 인면은 수정해 놓고 평면이나 천장은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중간고사 때 최종 제출할 때까지는 계속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과제 낼 때 어느 부분 어떻게 변경했습니다. 내용 몇 줄만 적어주면은 제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인면 설명하면서 도면 치수가 조금 평면도랑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업 내용에 있는 치수를 그대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 도면하고만 맞으면 돼요. 본인 평면 도면에서 12,000이었으면 인면도에서 12,000 나오면 되고요. 본인 평면도에서 6,500이었으면 인면도에서 6,500이라는 치수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트에 대한 도면이 본인 도면하고만 일치하면 됩니다. 본인 도면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인면도 그릴 때 색깔은 어떤 걸로 그리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봤는데 레이어는 한 가지로 한다 그랬죠. 레이어는 인면 레이어 하나 EL2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라인 컬러는 평면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우리가 평면도 기준으로 CTB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CTB는 뭐였어요? 1번은 선두께가 0.059, 2번은 선두께가 0.59, 3번은 선두께가 0.359 이런 식으로 색깔마다 선두께를 지정을 해놨고 그 선두께에 맞춰서 출력하면은 색깔이 아닌 선두께로 출력이 됐었죠. 인면도도 마찬가지예요. 벽체선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린색 3번으로 그리면 되고요. 보의 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면이니까 끊긴 면이니까 좀 진하게 표현하거든요. 진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은 2번을 쓰면 되고요. 가구는 기본적으로 마젠타가 기본인데 저쪽 뒤쪽 후면에 있는 가구다 했을 경우에는 화이트나 아니면 8번이나 9번 같이 연한 색을 써줘도 돼요. 그리고 무조건 뭐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안 보여도 되는데 보여야 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보조선 5번 써든 5번을 쓰던 8번을 쓰던 9번을 쓰던 아마 거의 0.05 5번은 조금 더 두껍게 설정해 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블루는. 보통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에는 0.05니까 제일 가늘게 지금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평면도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면 캡처. 화면 캡처는 별도 캡처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면은 저한테 보낼 때 조금 더 높은 해상도로 보일 수 있게 하고요. 이거 아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안 들어간다고 임의로 도면 스케일 조정하면 절대 안 돼요. 도면은 항상 1대1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에 지금 리스트에 안 넣은 것도 제가 웬만한 건 질의응답에 다 답변을 달아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도면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리뷰를 1, 2차 시에 걸쳐서 지금 해봤고요. 이제 3차 시와 4차 시에는 여러분들 이제 상세도에 대한 부분하고 도면 컬러링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